이천 알리. 알리라고 돼 있습니다. 이 알리가 뭘까요? 알리. 알리가 뭐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아니겠지? 알리. 사장님 아닙니다. 그다음에 지우개 부르신 분 이분도 아니고요. 이 알리라고 하는 게 나 몰라 찾아봤어. 보세요. 일단 오늘 할 거는 일단 12강의 4번부터 할 거고 13강의 4번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일단 추가로 좀 말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수특을 나가고 있긴 한데 수특 영독을 지금 아예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가만히 또 시험 기간 때까지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이거 수특을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시험 기간 임박해가지고 되게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생각한 게 쉬는 날에 수특 영독을 따로 찍어줄 테니까 그건 영상으로 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확인을 할 겁니다. 제가 그러고 수특은 그냥 본 수업 때 나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바빠. 그러니까 바쁜데 나도 바쁘게 살 테니까 님도 바쁘게 살아라 이겁니다. 알죠? 근데 얘는 일단 12강의 4번이고 얘는 내용 써는 거 보니까 표적 삼는 거랑 세분화의 장단점이 있대. 이 표적 삼기라는 것과 세분화는 약간 같은 말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뭔 얘기냐면 내가 어떤 A라는 제품을 팔기 위해서 A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광고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이 A라는 제품을 팔 때 되게 용이하겠지. 아무래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예시로 나온 게 어떤 낚시꾼들한테 내가 낚시용품을 판다라는 식으로 광고를 했다 치자. 그러면은 낚시용품이라고 하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미디어도 있을 거고 잡지도 있을 거고 그렇단 말이야. 매체가 있다는 얘기야. 수단이 있다고. 그런데다 광고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그 제품 자체를 파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겠지. 당연히. 그치? 그러니까 내가 A라는 걸 팔고 싶어. 그래서 A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거에다가 이 어떤 채널 같은 거에다가 광고를 때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되게 저거 뭐야 하면서 관심을 갖겠지. 그게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는 이 A라는 제품만 판매할 수 있을 뿐 갑자기 뜬금없이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뭐 볼링공 같은 걸 판매다고 진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타겟한다는 거의 장점은 타겟한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팔 수 있겠지만 그 타겟하는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일반적인 영역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안 사게 되는 게 단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건 정확하게 팔 수 있는 게 장점. 근데 팔 수 있는 것만 팔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자 단점. 이렇게 된 거야. 알겠지? 자, 내용 한번 볼게요, 같이. 자, 오늘 하는 것 중에 13강은 좀 중요해 보이는데 얘는 솔직히 중요하냐는 잘 모르겠어. 일단 볼게요, 일단. 자, 타겟팅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세그먼테이션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이제 어떤 그 표적 삼기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세분화라고 하는 것이 입니다. 자, A and B니까 동사는 are 쓰는 거 되겠지. 그래서 어떤 타겟팅하고 그 다음에 세분화 시키는 것은 어떤 것에 있냐면 prime importance to media strategy니까 어떤 미디어의 전략에서 어떤 되게 중요한 중심점에 있대. 다시 미디어 전략에서의 어떤 주된 중요성 중에 뭐가 있냐면 타겟팅이라는 것과 세그먼테이션이 있대. 그러니까 세분화랑 나누는 게 뭔가 중요해 보여. 오케이? 미디어 어떤 전략에서 그러니까 광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볼게요. 자, the increase. 자, 증가입니다. 근데 어딘가에서의 증가냐면 in the number of media channels and vehicles. 이 vehicles라고 하는 건 여기서 수단이야. 우리가 탈 것이라고 보여주면 고3 때는 수단이라고 와 있으니까 그것도 알아서 주고. 그래서 봐. 자, 어떤 그 미디어 채널 그리고 미디어 수단들의 숫자에서의 증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 and consequent 프래그먼테이션 이렇게 바른 거냐. 다시 연속적인 그런 어떤 거냐면 결과적인 그런 분화입니다. 얘가 지금 주어 2야. 이렇게 여기까지. 그럼 봐봐. 주어가 지금 한 개, 두 개죠. 봐봐. 미디어 채널 그리고 미디어 수단에서의 어떤 숫자의 증가. 그러니까 어떤 걸 전문적으로 다루는 미디어 채널과 수단에서의 어떤 숫자가 증가한 거. 예를 들어서 낚시를 다루면 낚시 옛날에 낚시 TV 같은 게밖에 없었는데 유튜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틱톡 이런 것도 다 있겠죠.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그 결과로 나오게 된 어떤 분화지, 그러니까 나눠진 것, 미디어 어떤 청중들이 나눠진 거야.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 채널만 찾게 되는 그런 거. 그런 것은 뭘 의미하냐면 that 이하를 의미한답니다. 얘는 명접이겠죠, 이렇게. 뭘 의미하냐면, 자, 내가 어떤 그 고객들의 타겟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are,입니다. 뭐냐면, 자, 보스 동그라미 치시고, and 동그라미 치실게. 봐봐. 분명히 내가 어떤 타겟하는 그 그룹들이 나눠졌어. 그치? 미디어 어디언스들이 분화가 됐단 말이야. 그런 것은 뭘 의미하냐면 고객들의 타겟 그룹화 된다는 것은 are입니다. 더 쉽기도 하고 그 다음에 more difficult 어렵기도 하다. 그러니까 쉽고 어렵대. to reach 뭔 말이야 이게. 봐. 뭔가 닿기에 쉽지만 또 어렵대. 다시 여기서 이게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쉽다는 게 뭐냐면 얘가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단점이 있다는 얘기겠네. 그러니까 뭔가 소비자 집단을 그룹화시키는 거에 대해선 뭔가 좀 더 쉽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더 어려울 수 있다고요. 닿기에. 그러니까 둘 다 있구나. 장단점이 확실하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세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소비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그 목표, 타겟이라고 하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걸로 치면 표적 삼기. 표적 삼기는 뭔가 닿기에 좋을 수도 있고 플러스적인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적인 면도 있대.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팔고자 하는 제품들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닿기에는 쉽겠지만 반대로 그 사람들한테는 그것밖에 못 판다는 게 또 한 단점인 거겠네. 맞죠? 그래서 볼게요. 자, 이거 이제 장단점이라 했으니까 일단 장점부터 나눠봐. 봐. They are easier. 그들은 쉽습니다. 뭐 하기에냐면 to reach in the sense. 어떠한 점에서는 닿기가 쉽대요. 그치? 어떤 면에서는 닿기가 쉬운 거냐면, 어떤 면에서 장점이냐면, that. 자, 그 고객들이 have fragmented into니까 어떻게 됐냐면, 지금 분화해 왔다는 거야. 분화되어졌대. 어떤 식으로? 좁은 이익 그룹으로 분화되었답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다시. 그 그룹 자체, 이게 쉽다니까. 이게 장점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점에서의 장점이냐면, 이 보고 있는 그 청중들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더 좁은 게 그래서 단어적으로 중요했던 거야. 이 문제에서 원래. 그래서 좁은 이익 집단으로 쪼개졌대. 그래서 근데 그 집단은 어떤 집단이냐면 that are served by thousands of special interest magazines and TV channels. 오케이. 그러니까 자, 좁은 그룹으로 나눠줬단 말이야. 근데 그 좁은 그룹들은 어떤 식으로 봉사를 받게 되냐면, 어떤 식으로 약간 서빙을 받게 되냐면 되게 특별한 특화된 이익 매거진이나 TV 채널들에게 당연히 받겠죠. 봐봐. 낚시 그룹으로 쪼개졌단 말이야. 그런데 그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한테 봉사를 받게 되면 다양한 유튜브 채널. 근데 낚시를 주된 걸로 한, 혹은 내가 만약에 골프에 관심 있어? 그럼 골프를 주된 그런 채널들이나 아니면 매거진들에 대해서 뭔가 봉사를 받겠죠. 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득이야. 여기서는 이점인 거. 나눠줬으니까 뭔가 그 사람들한테 딱 특화된 채널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뭔가 좋은 정보들을 받는다. 이런 느낌인 거야. 여기서는. 맞죠? 다음 볼게. 자, 만약에 한 그 광고주가 원한답니다. 뭐 하기를? 닿기를 원한다면,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 한 광고주가 닿기를 원해.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해서 예시로 누가 하냐면 송어 피셔맨이니까 송어를 뭔가 송어 낚시꾼이야. 송어를 낚시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스포츠카 인투지아스트 이렇게 돼 있지? 인투지아즘이 어떤 열정이니까 얘는 약간 열광론자쯤 될 거야. 열광하는 사람? 열광하는 사람이라 할게. 열광인이라고 합시다. 다시. 한 광고주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송어 낚시꾼이나 아니면 스포츠카의 어떤 미친 사람, 혹은 TV 드라마 팬들에게 뭐 미친 사람 같은 그 사람들한테 닿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야. 그랬으면 자, there are specialist publicans가 있으니까 자, 특별한 어떤 그런 출판 업계가 있을 수 있겠고, 그렇잖아. 얘네들을 특화된 걸 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and TV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TV쇼들은 어떤 TV쇼겠냐? 당연히 이 사람들한테 특화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좋은 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근데 이게 뭐야인가? 아이디얼 베이클스 써 있으니까 되게 이상적인 수단인 거겠네. 그러니까 이런 전문적인 출판 업계라든지 아니면 TV쇼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수단이겠죠. 뭐 하는데? For targeting such narrowly defined audiences.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좁게 정의된, 좁게 한정된 그런 어떤 청중의 이 사람들을 타겟팅 하는데 되게 효과적인 수단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고. 내가 어떤 광고주야. 내가 휴대폰을 팔려고 해. 근데 이 휴대폰이라는 것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 채널을 쓰게 되면 그 사람들 되게 좋아할 거 아니겠냐. 그 얘기입니다. 뭐 하는 점? 긍정적인 점들을 서술한 거겠나가 되겠네.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문장 삽입 지점 딱 봐봐. 플러스 내용이 쭉 나열됐단 말이야.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지점이 나오겠죠. but 여기가 힌트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된 거야. 얘는 이제 뭐가 나오겠다? 마이너스 틱한 내용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장점을 생각해봐. 장점은 그 사람들한테 딱 도달될 수 있는 게 되게 빠를 수 있다고 했어.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 거야, 결국. 그죠? 자, 볼게요. 자, 그런데 소비자 그룹 같은 애들은 are more difficult. 또한이 힌트야. 또한 분명히 장단점이 있다 했고 장점은 이래요. 그런데 또한 단점은 뭐냐면 이렇게 된 거야. 자, 얘네들은 are more difficult. 더 어렵답니다. 뭐 하기에는 to reach. 그러니까 닿기에 또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쉬움과 동시에 어려울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 대리인들 볼게요. 대리점들은요. have great difficulty in categorizing audiences 까지 끊어봐. 그러니까 봐봐. 내가 광고 대행사라고 치자. 광고 대행사인데 내가 장점으로 봤을 때는 내가 어떤 특정한 것을 팔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딱 낚으려면은 그 사람들을 광고로 끌어들이려면은 어떠한 채널들만 사용했으면 된단 말이야. 됐지? 그런데 내가 그냥 아무한테도 그냥 누구한테나 필요하긴 한데 딱 특정 고객층이라고 하기 애매한 제품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공부는 샤프는 약간 학생들의 영역이니까 됐다 치고 뭐 테이블 같은 거나 아니면 뭔가 뭐 가전제품 같은 걸 봤을 때 가전제품을 매니아틱한 애들은 잘 없잖아. 그래서 이런 일반 재를 팔 때는 되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어떤 그 판매하는 그 광고 대행사에선 광고 대행사들은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카테고라이징 어디언세스니까 어떤 그 청중들, 그러니까 그 뭔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을 분류화시키는 데는 어려울 수 있어. 인투 타겟 그룹. 그러니까 타겟 그룹으로 뭔가 끌어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 그룹들은 어떤 그룹이야? 충분히 너무 커버리는 거야. To be workable. 뭔가 일을 함께 하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그 사람들을 뭔가 구워 삼기에는 그룹이 너무나 큰 거야. 봐. 이 뭔 얘기냐면, 낚시를 다루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집단 자체가, 우리 한 100명 좀 있으면 낚시 좋아하는 사람 한두 명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좁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가전제품을 팔려고 해? 그러면 그 규모 자체가 가전제품은 누구나가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두의 관심사를 끌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충분히 뭐한 거야? 너무나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잘 봐. R 뭐냐면 얘는 형용사.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서 충분히 크답니다. 뭐 하기에? To be workable 하기에. For general advertisers니까 일반적인 광고주들과 함께 뭔가 일을 하기에 너무 집단이 뭐 해버린 거? 커버린 거야. 그래서 걔네들을 카테고라이징 하기가 되게 어렵다고요.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야. 일반 재라고 할게. 이런 것을 판매하기 위한 집단 세분화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제품을 딱 팔려고 할 때는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만 광고 때리면 돼서 되게 쉽단 말이야. 근데 반대로 일반재를 판매하기 위한 집단 세분화는 참 어렵죠. 누구를 타겟으로 묶을 거야. 그러니까 다 관심 있으니까 어린애도 늘 건지, 아니면 이미 잘 살고 계신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늘 건지 말 건지. 근데 안 넣자니 좀 애매한 거지. 왜냐면 그 사람들도 분명 잠재 고객은 맞거든.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뒤에 이런 게, 자, being able to target throughout 이렇게 써있죠,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어떤 가능하게 하는 거야. target throughout fisherman이니까 어떤 송어 낚시꾼들을 타겟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입니다. 다시. 송어 낚시꾼들을 타겟팅하는 것은 뭐하다? 유즈풀 하다입니다. 뭐하다면 if you are selling fishing tackle이니까 어떤 네가 낚시 도구야. 여기서 낚시 도구 같은 것을 팔려고 할 때 분명히 뭔가 타겟팅하는 거는 되게 유용하지. 그처럼 앞에 썼던 얘기잖아. 분명히 네가 딱 팔려고 하는 제품이 딱 어떤 특정한 제품이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건 쉽단 말이야. 그런데 뭐한텐 유용하지 않은 거야? Not for general fast moving consumer goods sales까지. 여기까지 봐. 빠르게 움직이는 소비자들의 굿즈니까 상품 판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빠르게 시시각각 바뀌는 어떤 소비자들의 상품에 대한 판매에 대해서는 유용하지가 못하다고. 타겟팅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될지 몰라. 분명히 어제는 이 사람이 살 것 같았는데 막상 갑자기 내일 되니까 저 마음 바뀌었으니까 저 안 살래요. 이래버리면 광고비만 날리는 게 되거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들은 뭐한다? require, 요구합니다. 다양한 타겟 그룹들을 요한대. 그럴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내가 냉장고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에는 냉장고 필요하고 저 컴퓨터 쪽으로 갈래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낚시꾼들은 그냥 낚시에 미쳐있는 사람들이니까 걔네한테 하는 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내가 어떤 다른 제품들, 일반적인 제품을 팔려고 했을 때 분명히 관심 그룹이라 생각해서 광고를 때렸는데 그 사람이 그 다음날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뭔지 알겠지? 자, 그래서 볼게. 자, 이 송어 낚시꾼들은요, 아마도 have, 일단 또 두 번째 단점이야. 봐. 송어 낚시꾼들은 아마도 가질 수 있답니다. 다른 소비자 욕구들 또한 가질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송어 낚시꾼들, 그러니까 어려운 두 번째가 뭐냐면 송어 낚시꾼들한테 막 맨날 이렇게 해갖고 잘 팔았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 또한 다른 소비자 욕구를 가질 수도 있다고. 됐지? 그런데 그런 반면에 미디어 베이클, 미디어 수단 같은 건데 어떤 수단이면 카터를 여기 나와있죠? 맞추다라고. 한 가지 취미에 맞춘 그런 수단 같은 것들은요, 입니다. 뭐 한 거야? 제한적이다는 얘기야. 봐. 내가 송어 낚시꾼들한테 낚시 제품 잘 팔고 있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만 관심 있진 않을 거 아니야. 다른 것도 뭐 예를 들어서 있을 거 아니야. 뭐 배라든지, 배에 들어가는 어떤 뭐 파츠라든지, 약간 뭐 장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오직 그 낚시꾼들한테만 맞추게 되면 그것은 뭐다? 되게 제한된 사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야. To most advertisers까지 하게 되면 대부분의 그런 광고주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렇게 제한적이라고. 분명히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단점이 더 큰 느낌이겠네요. 여기서는. 말 이해되시나? 그치? 말이 되게 약간 낚시꾼 얘기 계속 나가지고 좀 복잡할 수 있겠지만 핵심은 이래. 요약하자면 분명히 도움되는 부분이 있어. 근데 그 도움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단점이 너무 좀 크다. 이런 느낌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알겠지?
정도 하고 이제 13강으로 가겠습니다. 13강. 네. 그렇지. 일단 13강은 잠깐만 끊었다 할게. 잠깐만. 자, 이제 13강입니다. 13강은 중요한 게 두 개가 있어요. 네, 두 개가 있고 그거를 일단 지금 진도 밀리면 답도 없으니까 밀리지 말고 절대, 알겠지? 왜냐면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솔직히 책을 두 권을 하는 게 어딨어. 네, 많은데 누구한테나 많은 거니까 지금 놓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알겠지? 전범이라서 엄청 빡세게 내면은 뭐 어쩔 수 없고, 근데 이제 일단 한 바퀴 보는 것도 힘들어 할 거야, 분명히.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완강한다, 다 보고 들어간다, 일단 의의를 두시는데 두 바퀴는 돌려야 돼, 최소한.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복습 밀리지 말고 절대. 알겠지? 할 게 너무 많은데 하지 말고 하나씩 해야 돼, 하나씩. 나중에 또 밀려서 하지 말고요. 알겠지? 자, 할게. 1번입니다. 자, 경험에 의한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것처럼 보여. 그런데 과학적이지 않다. 여기서는 약간 과학을 찬양하고 약간 내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걸 논리를 들이민다? 좀 약간 짜친다 이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 경험에 의한 추론이라고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치면 약간 귀납적인 거 아니겠어? 귀납적인 거. 귀납법, 귀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봐. 어제 해가 떴으니까 오늘 해가 뜰 것이다. 뭐 그럴 수 있어. 그저께도 어제도 해가 떴으니까 오늘도 뜨지 않겠어? 이게 딱 귀납법인 거 아니겠냐. 근데 이런 귀납적인 추론은 과학적이진 않고 옛날도 그랬을 거 아니야. 원시인이 해가 오늘 뜬다. 왜? 물어보면 어제 떴으니까 라고 하는 걸 딱 들었을 때 그게 과연 논리적인가? 라고 하는 거. 여기서 약간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이라는 거랑 똑같아. 근데 경험에 의한 추론인 것은 논리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는 분명히 논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근데 그렇지는 않다고. 비논리적, 비과학적이라고요. 말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런 얘기야. 잠깐만. 그렇다는 거 꼭 알고, 잠깐만요. 아이고. 네, 그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 녹화 꺼진 줄 알고 다시. 그래서 네가 알아야 될 거는 분명히 논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순서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일단 볼게요. 왜 중요한지. 자, 볼게요. 일단 처음에 나온 게 imagine, 약간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someone, 누군가인데 어떤 사람이면 되게, 자, 열렬하게 attempting 하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래. 자, 봐봐. 상상해라, 누가 뭐뭐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열렬하게 뭐 하고 있는 사람? 자, 이거는 이렇게 보호로 봐도 되겠고, 얘는 요렇게 꾸며주는 걸로 봐도 되겠다. 그냥 그런 식으로 할게. 봐. 자, 열렬하게 뭔가 시도하고 있는 사람을 한번 보랍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explain, 설명하는 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래. 생상해 보래. 다시. 열렬하게 한번 그 설명하려고 하는 누군가를 상상해 보세요. 근데 뭘 상상해? why자. 여기서 봐. 여기서 의문사를 쓴 거. 여기서 설명하다 다음에 의문사를 썼던 게 일단 첫 번째 나왔고, 그 다음에 자, it is.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가주어입니다. 여기 가주어고, 그 다음에 to conclude, 얘가 진주어입니다. 그리고 진주어 형용식게. 자, 열렬하게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랍니다. 근데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왜 합리적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래. 뭐 하는 거? 이렇게 결론 짓는 것이 왜 합리적인가를 설명하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래. 근데 뭐라고 결론 짓고 있냐면, 얘는 명접이겠네요. 뭐라고 결론 짓고 있냐면, 태양이 will rise tomorrow morning까지 끊으면, 자, 태양은 내일 아침에 뜰 것입니다 라고 결론 지으려고, 그렇게 결론 짓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하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보라 이거야. 근데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because it always has done so in the past 까지 끊게 되면, 자, 과거에 그렇게 계속 그래왔으니까 태양은 내일도 아침에 뜰 거야 라고 결론 짓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래. 그 생각하는 게,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보랍니다. 처음에 무슨 얘기냐면, 한번 이렇게 쓴 거야. 자, 상상해봅시다. 해봐라. 자, 누군가 이렇게 있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태양은 내일 아침에 뜬다. 뜬다. 이렇게. 근데 그거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그랬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 이런 사람은 생각해보랍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내일 아침에 뜰 거야. 왜? 과거에 그러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랍니다. 까지가 일단 초반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A입니다. 그 다음에 A고,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봐봐. There is there라 하게 되면 뭐뭐가 있다였는데, 여기서 지금 쓴 거 봐봐. There may have been 이니까 얘는 지금 조동사 플러스 have pp를 쓴 거니까 옛날 얘기하는 거야. 조동사 플러스 have pp를 썼다는 거. 그래서 뭐뭐 했었다, 뭐뭐 있어 왔다 이런 얘기야.
보면은 자 어떤 때가 있어 왔습니다. 근데 어떤 때냐면 그 때는 지금 선행사가 time이니까 when 쓴 거야. 어떤 때가 있었냐면 원시인이 기대했답니다. 미안해. 자 원시인이 예상했었답니다. 더 다운이니까 어떤 새벽을 예상했던 때가 있었대. 뭘 가지고? 어떤 확신 같은 것을 가지고. 오케이? 다시 태양이 내일 아침에 뜬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상상해 보래. 그 다음에 A에서 뭐였냐면 어떤 때가 있었는데 원시인이 확신을 가지고 어떤 그 새벽 같은 것을 예상했던 때가 있었대. 근데 뭘 근거해서? based only upon이니까 뭐에 기반해서? 어떤 사실에 기반해서. 근데 그 사실은 뭐냐면 동격입니다. 이렇게. 봐봐. 여기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 자, 기대하고 예상했답니다. 기대하고 예상을 했대. 그게 뭐? 시제로 보니까 얘가 예상했던 시점이 있어. 그 다음에 had seen. 얘가 뭐? 과거 완료잖아. 그러니까 시점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더 먼저겠죠. 얘가 1, 얘가 2야. 얘가 자 봐왔었답니다. 새벽 같은 것이 뭐 하는 거? follow, 따르고 있는 것을. 이게 문법적으로 중요하다. 잘 봐라. 어떤 한 사람이 봤답니다. 새벽 같은 것이 뭐 하는 것을? follow 하는 것을. 여기서 seen 동안을 치고 얘는 지각동사겠네. 그래서 새벽이 따라오는 것을 봤었다 라고 하는 그런 팩트에 기반해서 새벽을 예측하는 사람이 있었던 그때가 한번 있었을지 모르겠다고. 뭘요? 뭘 따라온다? 봐봐. 자, 새벽이 따라온대. 누굴 따라서? blackness of night까지 끊어봐. 어떤 밤의 그런 어두움 후에 새벽이 따라온다 라고 하는 그 사실에 기반해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야 새벽은 이렇게 올 거야 라고 하는 때가 있었을지 모르겠다고. 뭐 하는 한? as long as 하게 되면 뭐 하는 한이야? 뭐 하는 한이냐면 he could remember. 그가 기억하는 한. 아 내가 쭉 지켜봐 보니까 뭔가 어두웠어. 그 다음에 새벽이 오던데? 라는 식으로 약간 그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했었을 때가 분명히 있었다고요. 됐지? 자, 그래서 A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이렇게 있었다고 진짜 이 상상이라고 했잖아? 그거에 대한 일반화야. 이렇게 하는 사람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일반화는 이런 때가 있었다고. 한때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걸 쭉 정리해 보면 결국 이거야. 경험을 통해 예측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시절이 있었대요. 동그라미 이렇게 줄게. 있었다라고 하자 그냥. 시절이 있었다. 까지 올게. 있었는데 잘 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원시적인 상태의 지식 봐봐. 여기서 지금 얘기 표현한 걸 잘 봐. 이러한 지식의 원시적 상태라고 얘기를 한 순간부터 벌써 뭐냐면 얘는 지금 이런 경험적으로 뭔가 추론하는 과정은 되게 원시적인 수준의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과학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원시적 상태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컴마 묶읍시다. 이런 원시적 상태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존재했을지언정 이런 얘기야 여기서. 그러니까 옛날에 존재했었잖아.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존재는 했었긴 했었지만 또 여기서 지금 형용사 친 게 왜 그러냐면 if it ever exists 쓰는 거니까 여기서 exist는 존재하다고 하는 거니까 수동태를 쓸 필요가 없어. 자동사야. 이것이 존재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원시적 지식은 was 자 뭐였냐면 unquestionably니까 어떤 의심할 여지 없이 뭐였다? pre-scientific이니까 비과학적 과학 이전의 것이었다는 얘기야. 근데 이 예측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뭐 하는 거야? 과학 이전의 시기였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말 같긴 한데 분명히 그렇게 뭔가 이렇게 하다가 뭐 맞는 경우도 있었겠지. 근데 분명한 건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이런 것들 전부 다 과학 이전의 것이었다. 알지? 과학 이후의 것, 뭔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여기서 봐봐. 프리사이언티픽이 왜 단어적으로 중요하냐면 이 자체도 되게 중요하지만 뭔가 믿을 만한 것이었다. 믿을 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약간 믿음직하지 못하다는 뉘앙스로 단어가 나와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확실한 것이 아니었다고. 되게 모호한 것이었다. 이런 느낌인 거라고.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A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입니다. B인데 여기서 B의 힌트는 뭐냐면 this kind of reasoning까지야. 이렇게까지가 힌트였어. 그 다음에 bears no resemblance 하게 되면은 bear이 원래 참다는 단어도 있겠지만은 bear은 뭐뭐하지 않다라는 느낌도 있단 말이야 뜻이. 그래서 뭐가 아니냐면 어떠한 닮음도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야. 뭐에 대해서? 과학과 같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추론은요. 뭐랑 닮지 않았냐면 과학이 아니래. 같은 말 한 겁니다. 과학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A랑 B에서 이어질 수 있는 건 이러한 종류의 추론이 뭐였어?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것은 근데
과학이 아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과학 이전의 시기였다. 과학이 아니다. 같은 말이야. 소재적으로 붙는다는 것 때문에 여기가 A, 밑에가 B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떠한 과학과는 닮지 않았고 사실 그래서 심지어 뭐였냐면 자, 이 크루드 하게 되면 뒤에 써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서툰이라고 할게. 서툰 귀납인 거야. 서툰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툰 귀납법. 여기서 봐봐. 지금 뉘앙스를 잘 봐. 경험에 의한 건 서툰 거래. 즉 별로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서툰 귀납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준답니다. 완전히 부재한 거야. scientific understanding이니까 과학적 이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태, 있는 상태가 아니야. absence야. 그래서 과학이 아닐 뿐더러 또한 뭐냐면 그래서 이런 귀납이라고 하는 것 이퀄 경험인데 영은 과학적 얘는 과학적 이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 좋다고 그러니까. 옛날엔 그랬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안 좋다. 가자기님. 그죠? 자, 이렇게 쓰시고 잡게. 그래서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옛날 얘기였단 말이야. 근데 볼게. 자, 우리의 어떤 과학적인 이 어떤 추론인데요. For believing that 이하를 믿는 것은요. 여기까지. 어디냐면 여기까지. 얘가 동사입니다. 자, 우리가 뭘 믿는 거야? 자, the sun will rise tomorrow. 내일 태양이 뜰 것이다 라고 믿는 거에 대한 우리의 지금 우리의 과학적인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are입니다. 어떤 거냐면 of entirely different kind니까 완전히 다른 종류다. 오케이. 그래서 옛날엔 그랬을 수 있어. 근데 우리의 과학적 추론, 방금 무슨 얘기했어? 이러한 종류의 추론은 과학이 아니라 했지? 그래서 우리의 과학적 추론은 완전히 뭐한 거?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르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하던 옛날에 원시인들이 하던 거 있지? 그거랑 완전히 다른 종류의 어떤 그런 부류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까지 오케이? 됐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C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렇게 됐고 자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자 we understand 우리는 이제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줄 거 아니야 이제 그지? 그 얘기 나온 거야. 우리는 이해합니다. The functioning of solar system in terms of 하게 되면 뭐뭐의 관점에서지? 우리는 그 어떤 태양계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한답니다. 뭐의 관점에서? Laws of Physics니까 물리학 법칙에 의해서 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한대. 앞에서는 이해하는 거 없이 한다 했잖아. C에서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구체화야. 어떻게 다르냐면 물리학 법칙을 적용한다는 얘기야. 물리학 법칙에 의해 이해한다고. 이게 구체화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랑 다른 거. 그러니까 옛날이랑 달랐던 건 뭐냐면 우리는 물리학 법칙이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적이다. 옛날 거 구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쭉 이제 서술이니까 빠르게 읽게. 우리는 예측한답니다. 특정한 어떤 천문학적인 어떤 출현 같은 것을 by means of 하게 되면 뭐의 수단으로서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예측을 하면 these laws니까 이러한 법칙들의 수단을 통해 가지고 예측을 한대. 근데 어떤 거 함으로써 combination 조합을 하는 겁니다. 결합을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조합이냐면 with a knowledge of particular initial conditions까지 끊어봐. 자, 만년에 있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최초의 그런 조건들, 특정 조건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가 내일 뜬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만연하게 퍼져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조건들의 지식과 그 다음에 어떤 물리학 법칙들을 조합시켜가지고 이런 것들을 예측하게 된다. 말이 좀 어렵지? 다 필요 없어. 그냥 과학을 사용해가지고 있던 것을 활용해가지고 과학적으로 뭔가 우리가 추론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되게 복잡하지만. 다시 한번 볼게. 만연에 있는 그런 어떤 특정의 초기 조건들과 이런 조건들의 지식과 그 다음에 이러한 물리법칙의 조합을 통해 가지고 이런 수단을 통해 가지고 어떤 나중엔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지식이 있어.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물리학 법칙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동시에 쭉 가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적이다라는 얘기야. 됐지? 그래서 자, 과학 법칙과 이론 같은 것들은 have the logical form이니까 자, 일반적인 진술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인 형태가 있어. 그치? 논리적 형태가 있고 그런데 그들은 여태까지 뭐였냐면 they are seldom 그들은 좀처럼 단순한 일반화를 하지 않았대요. 뭘로부터? 경험으로부터. 그치? 그러니까 걔네들은 논리적인 형식과 일반적인 진술 같은 게 있는데 그들은 좀처럼 이 모든 것들은 경험으로 하지 않았다고요. 경험으로 하지 않고 과학적인 측정 같은 것을 통해서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경험에 의한 추론은 논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옛날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런데 과학적이지 않다. 과학이 짱이다라는 약간 과학 찬양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여기서 맹목적인 전념. 맹목이 여기서 약간 눈이 멀었다는 거냐. 그래서 blind devotion이라고 하는 게 원래 문장의 빈칸이었습니다. 요렇게. 그치? 근데 이거에 이점이 있대.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따른다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전념인 게 약간 헌신하고 그런 거에 바친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봤을 땐 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좋은지에 대한 이점이 나오는 거야. 이게 뭐냐면 봐봐. 우리가 나이키 문구를 보면 just do it 이렇게 얘기하잖아. 닥치고 해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그 얘기가 왜 좋냐 이거야. 그냥 단지 해라라고 한 말을 누군가가 처음에 했을 거냐, just do it을.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점이 있다는 얘기야. 봐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연습을 시킬 때 그 연습을 시키거나 공부를 시키는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걸 아니까 그냥 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그냥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뭔 좋아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그냥 해라라고 하는 거 자체가 맹목적으로 뭔가 따르라는 거잖아. 근데 그게 좋으니까 시킨 것이다. 이점인 게 핵심이야. 그래서 일반적인 거로 봤을 때는 분명히 맹목적으로 전념하는 거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좋으니까 시키더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at a certain age. 특정 나이에 뭐 9살일 수도 있고 10살, 11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럴 때 we are all there once. 우리가 한때 그때 있었답니다. 우리가 9살, 10살, 11살 그 특정 나이 때 우리는 있었다. 모든 곳에 언제 한번 가는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나도 9살이 있을 거고 너도 9살일 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의 우리는 are capable of 가능했답니다. The kind of blind devotion까지 끊어봐. 어떤 맹목적인 헌신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었대. 봐. 엄마가 어렸을 때, 야, 모는 아저씨 보면은 그냥 도망가야 돼? 아니면 뭐, 이렇게 과자 준다고 하면 따라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거 있지? 근데 그 말을 그냥 따랐잖아. 그 얘기입니다. 그치? 이런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 디보션이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여기 지금 사이에 위치 생성이 보이죠? 오케이. 근데 이 맹목적인 어떤 전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냐면, it takes to master some single. 자, 이것은 좀 든답니다. 마스터 하기에. 뭘요? 일부의 어떤 하나의 혹은 어떤 모호한 스킬들을 마스터할 때 좀 시간이 걸렸는데 분명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밥을 먹을 때는 내가 어렸을 땐 그냥 완전히 어렸을 때는 그냥 내가 먼저 숟가락 들었잖아. 근데 하도 많이 야 어른들이 먼저 숟가락 들고 나서 들어야 돼 라는 걸 계속 듣다 보면 분명히 이걸 내가 의식하고 뭔가 마스터할 때까지는 약간의 단 하나의 아니면 모호한 스킬들 같은 것을 마스터할 때 뭔가 시간이 걸렸겠지. 그치? 근데 그 스킬들은 뭐였던 거야? What we've decided니까 자 우리가 뭔가 결정했던 거겠지? 그치? 여기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that is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스킬들은 스킬인데 우리가 했던 스킬들인 거 있지? 됐죠? 그치? 이런 스킬들은 이제 central to our identity 뭐였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였다? 우리의 정체성의 어떤 중심이었다고. 됐나?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대시 이렇게 있고 주어 동사 있고 동사 있잖아. 요렇게도 이렇게 꾸며주고 요렇게도 이렇게 꾸며줄 거야. 선행사가 이 스킬. 이 스킬들은 우리가 결정했던 거야. 하기로 결정했던 것들인데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다고. 공부를 하기로 했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몇몇 어떤 모호한 스킬들도 연습해야 됐고 약간 뭐 하나의 어떤 스킬들 같은 것을 했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지금 되었다고. 알겠죠? 이렇게 된 거야. 자, 특정 나이 때에 우리가 뭐가 가능했냐면 하기로 한 일 같은 것을 이런 거에 전념이 가능했대. 근데 이 전념할 때 뭐가 필요했냐면 이 전념할 때 어떤 시간 같은 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했었음 이렇게 합시다. 했었고 그게 결국 우리 뭐해서 정체성이 된 거야. 이 정체성이 됐다는 얘기 뭔 얘기냐면 봐. 내가 공부를 하기로 다 맘먹었어. 그럼 공부를 할 때 책상에 앉아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연필을 깎아야 되고 이 모든 과정이 있었단 말이야. 처음에는 그게 되게 버거운 일일 수 있어. 근데 지금 이제 공부한다고 치면 이건 되게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됐을 거냐. 그게 정체성이라고 받은 겁니다. 말을. 알겠지? 되게 어려웠던 일인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다. 우리의 일부가 되었다는 얘기야. 정체성 이퀄 일부야. 알겠죠? 그런 얘기를 한 거겠고 그 다음에 이제 A입니다. 보세요. 자, 이 정체성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이제 이 시간이 필요했었던 일들 있지? 그런 게 뭔지를 한번 볼게. 이게 나열이야. 우리가 특정 나이 때 하기로 한 일들에 대한 나열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열되냐면 그림 그리는 거 어려웠어. 그 다음에 어떤 뭐 기타의 어떤 한 부분을 연주하는 거가 카피 따는 게 되게 어려웠어. 그 다음에 뭔가 농구에 드리블 하는 게 되게 어려웠단 말이야. 시간이 걸렸다고. 근데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우리의 것이 된 거라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부가 되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봐. 이것은 아마 drawing a horse니까 병렬입니다. 이것은 뭐다? 말을 그리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카피하는 걸 수도 있고 또는 드리블링하는 걸 수도 있답니다. 바스켓볼이니까 어떤 그 농구공 같은 것을 드리블 치는 건데 어떻게? behind our back이니까 우리의 뒤에서 이렇게 농구 이렇게 하는 거 알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일 수 있대. 아,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뭔가 기타 치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 그리기 혹은 뭔가 어, 연주 연주하는 거 카피 따는 거니까 그 다음에 드리블하는 거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됐어요? 이런 것들일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maybe 아마도 이천 알리라고 돼 있습니다. 이 알리가 뭘까요? 알리가 뭐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아니겠지? 알리? 사장님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우개 부르신 분 이분도 아니고요. 이 알리라고 하는 게 나 몰라 찾아봤어. 찾아보니까 이겁니다. 이 뭐냐면은 스케이트보드 탈 때 발 잘 봐. 발 이거 발을 잘 보면은 발이 보드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가잖아요. 이 기술 자체를 알리라고 한답니다. 네이버에서 퍼왔고요. 아무튼 그렇대. 그러니까 알리는 이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이겁니다. 알지? 이 기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뭐인 거야? 나열입니다. 그래서 뭐? 보드 타는 거야. 얘기하는 거. 보드 타는 거. A에서 뭐다? 나열인 거야. 알겠죠? 자, 혼자 하니까 이제 좀 노잼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와서 너의 이제 주의를 환기하고자 좀 갖고 와봤습니다. 알겠죠? 알리. 자, 어쨌든 자, 아마도 이것은 알리일 수 있는데 그 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초적인 스케이트보딩 무브랍니다. 방금 말했잖아요. 이거. 기초적인 스케이트 무빙이래 이게.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건데 일종의 a kind of standing jump랍니다. 근데 그 스탠딩 점프에서 그런데 그 점프에선 fit 어떤 발들이 never leave 떠나지 않습니다. 보드를요. 그렇잖아. 계속 붙어있는 거 보여주면 계속 붙어있다 이렇게. 알겠죠? 보드 기술. 그러니까 봐봐. 이거를 처음 연습할 때는 되게 시간이 걸렸겠지 마스터 하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숙달이 되고 나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정체성 나의 일부가 되지 않냐. 이만큼 반복에는 되게 좋은 효과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목 까먹으면 안 돼. 2점이야 2점. 그지? 2점 까지가 이제 나열이었고요. 이제 B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했던 거가 그렇게 됐었고 그 다음 잘 봐. 자, we don't need a manual. 자, 우리가 뭐가 필요하지 않아 이제는?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To tell us what to do.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할지에 대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해줄 어떤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고 매뉴얼 없이 그냥 해 라고 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했다? What to do. 다시 우리가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할? To tell us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해준 매뉴얼이 필요 없고 We just do it.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제는? 그냥 하게 된다는 얘기야. 아, 이거를 많이 했어? 그거에 대한 어떤 약간 여기서 이제 과정 그리고 결과야. 과정은 뭐였냐면 분명히 누군가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적 없어. 근데 그냥 하고 있는 거야. 그냥 했던 거야. 그치? 그래서 자 반복적으로 그냥 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봐. head down 머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nose to the grindstone 뭔가 코에서 이렇게 땅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 just like we've been told니까 우리가 들었던 대로 머리를 떨구고 nose to the grindstone 하고 뭐 이렇게 했답니다. 그치? 과정과 결과야. 까지 알겠지? 그 다음 잘 보세요. 자, 반복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반복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입니다. 뭐였다? 문화적인 급수. 여기서 잘 봐. 표현 잘 봐야 돼. 문화적 급수에 있었고요. 문화적 급수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문화가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사람들에 있어가지고 반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문화적으로 대대로 내려왔던 게 있다고 치자고.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표현 뭐 한 거야? 문화적 급수라고 했던 거야. 옛날에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했었어. 반복을 하는 게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했었어. 이렇게 했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게 문화적 급수라는 식으로 표현이 된 거야. 문화적으로 계속 이어져 온 거라고. 그치? 그래서 반복의 어떤 그런 belief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 급수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도 있냐면 in every how to succeed manual and handbook이니까 어떻게 성공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에도 있어 왔고 그 다음에 핸드북에도 있어 왔답니다. 뭐가? 반복의 믿음. 반복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내려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공할지에 대한 매뉴얼에도 있고 그 다음에 핸드북에도 있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에? 모든 스포츠에도 있어 왔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자서전적 어떤 그런 사업적 자서전에도 다 있었다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렇게 해왔었다고. 그래서 이거를 관점과 결과를 했고 결과에서 또 뭐 얘기하냐면 이 모든 과정은 성공하는 사람의 어떤
뭐 표본이다 얘가 뭐 교본이다라고 할게. 이 반복이라고 하는 과정이지 이 과정은 성공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교본이 된다고요. 그래서 반복이 중요하다. 이점이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렇게 됐고요. 자 그다음 이제 C입니다. C 해봐. 자 여기 보면은 자 there's a reason. 자 이유가 있답니다. 뭐한 이유? 자 여기서 이제 이점이야. 이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성공적인 교본에 있었단 말이야 계속. 근데 또 뭐냐면 이제 자 코치들과 그 다음에 음악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수학 선생님들이 open learn their students 니까 그들의 학생들을 계속 learn 돌린 이유가 있다는 거야. 뭘 통해서? 드릴 이게 훈련이야. 반복 훈련을 뜻해. 반복 현우진 교재 보면 드릴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 얘기야. 반복적인 교재를 통해서 그들의 학생들을 돌린 이유가 있는데 됐어?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시켰다는 얘기야. 나중에 읽으면 알겠지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반복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 되냐면 분사 구문이야. 뭘로 이어지냐면 by more drills니까 어떻게 된다? 더한 그런 훈련 같은 것으로 이어지는 그렇게 훈련을 돌린 이유가 있는데 됐어? 그 훈련을 왜 시켰냐면 자 perform 하랍니다. 100 a minor scale 마이너 스케일은 기타 얘기하는 거야. 혹은 free throw니까 뭔가 자유롭게 던지기 아니면 토킥 이런 것들. 그러니까 토킥이 뭐냐면 드리블 할 때 있잖아. 그때 이제 발로 드리블 할 때 그 발가락 끝에만 써가지고 이게 드리블 하는 거. 그걸 왜 많이 연습시키냐 이거야. 오케이? 자, 봐봐. 어떤 이유가 있었다? 자, 수백 번의 이런 연습들을 해라. in an afternoon and 하게 되면 자, 오후에 이런 연습을 하래. 그러면 you will see progress. 네가 뭘 느낄 수 있다? 진전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고. 아, 이점보다 반복하게 되면 뭐 한다? 성장한다는 얘기야. 이 성장이 그래서 핵심이기 때문에 얘가 빈칸으로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이점의 얘기 반복한다? 그럼 성장한다. 그래서 이점이야. 이유기도 하면서 이점인 거야. 그래서 또 다음 얘기하는 게 do another 200이니까 자 이번엔 200번을 다른 걸 한번 해봐. 그러면 and you will see more still. 네가 여전히 뭔가 진행 중이다. 뭔가 약간 계속 늘어가는 거 똑같이 느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됐죠? 그렇게 된 거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맹목적 전념의 이점은 이렇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맹목적이라고 하는 게 눈이 먼 채로 한 거니까 분명히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되게 좋더라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디자이너는 단순히 디자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혁신적인 가치 창출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적으십시오. 됐죠? 다 적었죠? 자, 이거 설명해 드릴게. 봐봐. 자, 디자이너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A라는 제품을 만들어냈어. 그럼 그냥 뭔가 여기서의 그 디자인은 그냥 단순히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을 건드리는 사람인 게 아니야. 그걸 넘어서서 어떤 것을 뭔가 설계하는 사람의 느낌으로의 디자이너야. 알겠지? 그래서 디자이너는 단순히 디자인 사람을 넘어서서 혁신적인 가치 창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휴대폰이라고 하는 그 기술을 처음에 사람들한테 이거 필요한 것 같으세요?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굳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 옛날에는 안 쓸 것 같은데 그게 필요할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해봐.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지금 안 속인 사람들 없을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옛날 사람들은 그냥 휴대폰이 굳이 필요할까요? 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24시간 연락을 안 하고 지낼 것 같은데요. 뭐 펜팔이나 보내줘 뭐 이랬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생각을 못하는 일반인 계층이고 그걸 넘어서 가지고 아니야. 이게 분명히 발전만 되고 이게 개발만 잘 되면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이걸 쓰게 될 테야. 이렇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 뭐? 디자이너라고.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늘 딱 이것까지 하고 4번은 너무 쉬워서 얘는 뭐 혼자 또 찍는 걸로 할게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왜냐면 내가 이제 곧 출근이기 때문에 출근 전에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맞지? 그래서 일단 알고 계십시오. 자 볼게. 디자이너는 단순히 디자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혁신적인 가치 창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자 볼게요. 자 디자이너는 do not merely solve 단지 해결하는 게 아니랍니다. 문제를요. 근데 어떤 문제? 자 다시 디자이너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 People face today. 오늘날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 게 아니라 they also create new meanings. 그들은 또한 뭐한다?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됐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만들어내는데 자 이거 also known as 얘는 이렇게 묶어서 꾸며주고 얘는 분사야 그냥. 근데 네가 아마 나중에 살면서 이제 보게 될 거야. 이제 A, K, A 이런 표현이 나와. 예를 들어서 김범수가 보고 싶다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약간 노래 같은 거 잘 들어보면은 김범수 AKA BSK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범수킴 이런 식으로 왜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also known as는 또한 몸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얘기야.
다시 디자이너는 단순히 사람들이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은 의미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만들어내는데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알려져 있습니다. 디자인 드리븐 이노베이션.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이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답니다. 디자인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혁신 같은 걸로 알려져 있는 과정을 만드는 사람들이구나까지야. 됐죠? 그래서 이런 거고. 자, 그래서 뭐냐면 디자이너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야. 디자이너는 뭐 하는 사람? 혁신을 만드는 사람이래. 단순히 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뭐 혁신을 만드는 사람들이구나라고 관점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했고 그다음 봐. 자, innovative value creation이니까 혁신적인 가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요. is based on 얘가 V1 and 세모치고 is often enabled 얘가 V2 이렇게 된 거야. 혁신적인 가치 창조라고 하는 것은 뭘 기반하냐면 더 근본적인 통찰력 같은 것에 기반한답니다. 뭐에 대해서? About people and society. 봐봐. 그러니까 혁신적인 그런 밸류, 가치의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달려있냐면 봐. 사람들과 사회를 딱 유심히 관찰한 다음에 야 사람들이 이거 보니까 전화를 되게 약간 하고 싶을 때 못하는 게 좀 단점인 것 같네.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한다고요. 이런 게 없으면 못 만들어내겠지. 됐지? 그 다음에 이 혁신적인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가능해지냐면 어드밴스먼트 인 테크놀로지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진다. 아, 오케이. 그러니까 혁신이 있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혁신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일단 1번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2번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술의 진보가 있어야 된대. 이 두 개가 있어야 함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말이 되나? 아, 디자이너들이 그렇게 하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봅시다. 자, consider.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시야. 이게 문장삽이 첫 번째야. 두 개 나올 거거든 오늘. 이 두 개. 자,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필요했었냐면 이렇게 된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자, 모바일 폰이 있는데요. 휴대폰이 있대. 아, 통찰력이 있어야 돼. 누가? 디자이너가. 기술력인 그런 게 있어야 돼. 누가? 디자이너가. 봐봐. 내가 사람들한테 여러분 핸드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때는 기술적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거부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디자이너들은 통찰력도 있어. 그래서 기술 진보만 시키면 되겠네? 라고 해서 발전을 시켜서 만들었던 얘기야. 그거에 대한 예시야. 봐. In a classic Dutch television program. 자, 되게 전형적인 그런 어떤 네덜란드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것에서 자,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were asked, 요청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물음을 당했대. 뭐에 대해서? Whether they would like to have a device까지 끊어봐. 사람들이 어떤 장치를 갖기를 원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요청을 받았답니다. 질문을 받았던 거야. 여러분, 이 어떤 장치가 있는데요. 그 장치 필요하세요? 라는 식으로 물음을 당했다고. 근데 어떤 장치였냐, 그게? would allow them. 그 사람들로부터 하게끔 했답니다. 뭐 하는 것을? to make phone call 24 나누기 7. 그러니까 이건 일주일에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같이 전화를 할 수 있는 거를, 그래서 전화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장치에 대해서 좋아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야. 그럼 어디서? Wherever they were니까 그들이 있는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님들 전화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그거 쓰실래요? 라고 물어봤었다고. 됐지? 휴대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 휴대폰 얘기했고, 그래서 일단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얘기한 거야. TV에서 프로그램. 그러면서 그래서 이 휴대폰이란 거 있지? 이 휴대폰이 뭔가 좋을까요? 라고 뭐 했어? 중요한 게 질문을 한 겁니다. 질문을 했어. 사람들한테 님들아 TV 프로그램에서 이 휴대폰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한번 개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안 좋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누구한테? 일반인이야. 근데 잘 봐. 자, 그랬을 때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여기가 이제 두 번째야. 대답이야. 일반인들의 대답을 잘 보자고. 얘네들은 통찰력이 없으니까 일반인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 우리 같은 사람들. 자, 일반적 반응은 뭐였냐면요. that 이었습니다. 얘가 for 1 and for 2 이렇게 된 거야. 얘가 명적. 얘도 명적. 오케이? 그럼 봐. 일반적 반응은 뭐였냐면 such a device. 그러한 장치는 would not offer any added value니까 어떠한 추가된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라는 게 첫 번째 반응. 가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 그 다음에 its use would be totally superfluous. 이렇게 나오지? 이게 나오는 게 지금 여기서 불필요한 거야. 그 사용 되게 쓸데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자, 질문 얘기했지? 좋을까요?
대답 아니오야 라고 얘기했다고. 됐지? 됐지 여기까지. 그래서 일반적인 반응은 그러한 장치는 되게 가치가 된 어떤 그런 밸류가 있을 것 같지 않고, 그 다음에 의심 별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사람들이. 됐죠? 그다음 봐.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졌답니다. 1999년에 만들어졌고, 그죠? 그러니까 옛날이란 얘기야. 옛날에 만들어졌었고, 이제 20년 후가 지났을 때 지금은 2020년대잖아 지금. We can simply not imagine. 우리가 단지 이제 상상을 못 한답니다. A world, 세상을요. 근데 어떤 세상? Without handheld니까 손에 쥐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 같은 거, 즉 휴대폰 얘기하는 거야. 휴대폰이라고 하는 손에 지금 붙잡혀 있는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 없이는 살아가는 그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라고. 근데 누구는 알았던 거야? 누구야? 디자이너겠지. 디자이너는 알았어. 근데 일반인들은 몰랐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여기서의 결론은 뭐냐면, 디자이너들은 이런 것,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범주를 넘어서가지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하는 사람들이다? 혁신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디자인 driven innovation이라고 하는 것은 is about 뭐에 관한 것이냐면 translating user insights into propositions 이렇게. 자, 봐. 유저들의 그런 사용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변환하는 거야? 이렇게 뭔가 앞에 놓인 것들로 딱 두는 거래. 앞에 배치해 주는 거. 봐. 사람들의 인사이트 같은 것을 딱 해석하는 거야. 어떤 식으로? 뭔가 새로운 의미 같은 것으로 딱 두는 것이라고 한 거야. 이 프로포지션이 전치사라는 뜻이란 말이야 원래는. 근데 여기서 앞에 둔다 전치잖아. 그래서 새로운 의미를 제시하는 것쯤 되겠네요. 여기서 제시하는 거야. 근데 뭘 제시한다? That people love. 사람들이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휴대폰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사람들이 좋아하긴 하잖아. 근데 but 그렇지만 뭐 했던 거야? Never knew they wanted or needed. 절대로 알지 못했다. 그들이 원하게 될 줄, 그들이 필요하게 될 줄 절대 몰랐던 것들을 뭐 하는 거? 앞에다가 내놓는 것을 뜻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그들은 그때는 몰랐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 사람들 나이 들어가지고 핸드폰 쓰고 있을걸? 이런 얘기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3번 이렇고, 자, 숙제가 있습니다. 일단 숙제 별거 없겠고요. 복습하는 게 당연하고, 4번 이것까지 써놓은 다음에 그 다음 수업 때 이거를 바로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알겠지? 밀리면 안 돼. 지금 올려줄 건데 밀리면 안 된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